자, 남북 회담에 대해서 어제 북한이 판문점에 있는 연락 채널을 갖다가 개통시켰습니다. 북한의 조평통 리성근 위원장이라는 인물은 조선중앙TV를 통해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 즉 판문점에 있는 한라인 전화를 개통했다는 거죠. 자, 이 전화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끊겼습니다. 자, 이 리성근이라는 자는 이 목함지뢰,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을 한 김영철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가 TV에 나와서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김정은이 북남 관계 개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면서 미국을 제외한 남북 간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자, 북한의 이런 이 복원 발표 이후에 오늘 4일부터 우리가 제안한 회담 개최에 관련한 협의에 남북 간이 나선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형식의 남북 회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담의 절차에 대한 합의가 우선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문재인 정권은 이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맸다고 보진 않습니다. 즉,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운전자론을 주장해 오면서 올림픽 참가를 넘어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참가가 계기가 되어서 올림픽 이후에까지도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미명하에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이 북미 간의 타협을 끌어낼 때까지 이 문제를 몰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동맹의 입장에 서서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지금 올림픽 참가나 그거 뭡니까?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죠. 돈은 한국이 다 대줄 거고. 그럼 북한은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미국의 봉쇄를 막는 계기로 만들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공세를 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냥 올림픽 참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군사회담이든 적십자회담이든 수많은 회담들을 해가면서 대화 분위기를 계속 지속시키면서 그걸 홍보, 선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3국들이 봤을 때는 북하고 남이 저리 잘 지내는데 미국이 왜 저 난리냐. 좀 있으면 뭐 저렇게 평화적으로 북한을 하는 거 보니 핵도 적절하게 비핵화할 것 같은데 북한을 공격하거나 제재 봉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정부는 지금 고위급 그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2일 회담 제2회견에서 1차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에 주력하고 또 마주 않는다면 다른 관심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했습니다. 자, 북한의 리성근은 어제 대표단 파견에 관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갈 거라고 하면서 또 평창올림픽 참가에 한정했어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호락호락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운을 떼면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살라미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으로, 체육실무회담으로 남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이제 논의 과제냐? 선수단 규모가 얼만큼 될 거냐?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내려올 때는 육로로 올지 배로 올지 뭐 항공으로 편으로 올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육로 입국을 하려면 이 남북 군사 당국 간의 협조가 필요해서 결국 끊긴 육로를 연결하려면 군사회담도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올 거고요. 또 올림픽의 개회식이나 폐회식에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들어갈지 또 한반도 길을 들지 이런 이야기를 논의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요. 이번에 한반도 길을 선택한다면 김정은에 반대하는 북핵 위협에 신물이 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은요. 한반도기 채택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선수단이 북핵 미사일로 한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올림픽에 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올림픽에 와서 공연히 거짓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 위협을 뒤에서 계속 가속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요. 계란을 던지든지 욕을 하든지 반대 운동을 하든지 하는 국민적 분노 표출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면 오랑캐 물러가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요. 중국 대사관과 시진핑 숙소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피겨팀이나 아이스하키 등에서 남북 공동선수단 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한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 일부가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며 또 이 북한의 참가 비용 분담도 결국은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돈을 내는 부분에 관한 것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전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 대통령이 이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에 있어서 참모들이 김정은이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 호응했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수정해서 이렇게 강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래 밝혔는데요. 어제요. 자, 2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청와대 참모가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 이게 이간질이다. 이런 견해나 미국에서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겠지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이건 대화 제의에 대한 호응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 인사는 당초 원고에는 참모들의 좋은 대로 신중한 표현이 들어 있었지만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원고를 직접 수정해서 호응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9일 당국자 회담 등 주 일정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신년사가 공개됐던 1일 청와대 핵심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한국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응답이라고 단정적 말하기 어렵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이후 북한의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은 3일 발표문에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며 대화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지금 한국신문에도 지금 4일날 보도가 되는데 북한에는 어제 어떻게 알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 이런 2일날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했다고 하지만은 북한이 이 말에 포함된 뉘앙스에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호응한다라는 분위기를 다 읽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하며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간접 대화로도 해석되는 표현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남북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별도의 라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 한 라인을 개설했니 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9일 회담을 제안하면서 당장 9일에 예정되어 있던 공식 일정을 연기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일에 다른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연기해버리고 9일 날로 이렇게 해라 했다는 거죠. 회담 성사를 염두에 둔 일정 조정이라는 거죠. 당초 9일에는 신규 장성 승진자에 대한 삼점검 하사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예민한 일정이네요. 새로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검을 칼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배라는 거겠어요? 김정은이 배라는 의미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정을 연기하고 그날 남북 회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북한이 답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아마 100% 9일날 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이렇게 하는 듯이 액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답변이나 호응이나 합의 이전에요. 뭔가 주고받는 라인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굳이 군사 대결을 연상케 하는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다. 제 말인가하고 같은 이유로 일부러 연기했어요. 자, 9일 당국 회담이 이렇게 열릴 경우 대통령은 이달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을 두고 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저도 많은 정보 입수 라인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조야에도 라인을 갖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제 뉴스 브리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 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 사람들이 황장수 순진하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순진하고 어설프게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망을 대중을 선동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자극시키는 쪽으로 쓰지도 않고요. 있는 사실, 아는 사실만큼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김정은과 문 정권 간의 물밑 거래나 유착은 상당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요. 7월 베를린 선언 이후에 줄기차게 물밑 라인이 가동되었고 지금 드러난 사람만 해도 임종석, 김진표, 최문순, 박경서, 적십자사 등 친문 라인이 총 가동되었는데 여기 드러나지 않은 특사 형식의 인물도 있을 거고 국정원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가장 이 핵심은요. 지금 남북 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올림픽 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오든가 말든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차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내놓은 쌍중단, 쌍궤로 가는 이 노선에 남이 동의를 하고 이 비핵화를 최종적인 쌍궤의 출구 단계로 설정해 놨다는 겁니다. 자, 쌍중단은 뭡니까? 정말 이거 할 때마다 반복하기 목이 아픈데요.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이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원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인데 북한이 문정인이와 북한이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중단도
언급을 했죠. 자, 지금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올림픽까지 때운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쌍궤로 가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내세울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평화협정을 할 때 입구에서 우리가 핵을 이렇게 없애겠다라는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결로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안전이 보장되면 최종적으로 신뢰가 생기면 핵을 미래에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저 먼 훗날의 출구로 밀어놓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올림픽을 핑계 삼아서 1단계인 쌍중단 실행을 지금 한국이 북한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중동 특사 문제 중에서 레바논에 갔을 시간인 12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레바논에서 북한의 2인자급 인물 접촉을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게 논의될 거고, 그러면 곧바로 북한의 지금 올림픽 참가와 또 쌍중단 부분이 한국의 대통령의 입으로 이렇게 공식 발표가 될 거고 미국에도 요구될 거라는 기띔을 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한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수준으로 적십자사 수준으로 못 믿겠다. 한국에서 비중이 있는 한마디로 한국의 2인자급 인물이 나와서 북한에게 그걸 약속해라. 근데 중놈한테 먼저 약속을 하면 우리는 뭐냐? 중국 가기 전에 이야기하라고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UAE의 문제에서 뭐 핵 폐기물 문제나 UAE하고의 군사 협력 문제니 뭐 리베이트 수사니 무슨 전 정권에 소홀했던 문제니 탈원전이니 하는 거는 지금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벌어져서 이 정권 들어서 시끄러워지고 있던 문제고 UAE한테 소홀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급히 가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UAE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레바논의 방점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하나씩 드러나겠죠. 지켜봅시다. 자, 북의 협상 전략과 관계해서 1월 29일이 공교롭게도 올림픽 엔트리 마감 날이고 또 도발 중단 2개월입니다. 북한이 11월 29일 날 ICBM을 쐈죠. 자, 그러니까 1월 29일이 되면 2달입니다. 왜 2달이 중요한가 하면 미국이 이야기를 했죠.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2달쯤은 일부러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 너희들이 도발 중단했다라는 의지를 잃는다 하니까 딱 그게 1월 29일입니다. 자,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나면 이제 3월 초가 되면 올림픽이 이제 다 패럴림픽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5월까지는 또 2단계로 쌍궤 작전에 돌입할 거예요. 올림픽 전에는 쌍중단 작전에 돌입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보고 패럴림픽까지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라고 올림픽을 핑계 삼아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요. 북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평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사고 안 친다 하니까 이제 연기해놓은 또 군사훈련을 더 연기하자면서 사실상 중단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제안을 남북이 동시에 들고 놓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과 러시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이미 통일부가 평화협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연구 용역에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태평양 로펌에다 시켜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까지 검토를 해놨고 그리고 국내에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천만인 대회를 하고 법률 같은 사람은 자기 뭐 평화재단이 어쩌니 하면서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수천 명을 광화문에 모아서 또 평화협정을 찬성한다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적어도 현 정권을 지지하거나
친북, 종북, 제야, 진보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미 그렇게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로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핑계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이나 해상 봉쇄를 이렇게 하거나 차단하는 부분, 유엔의 제재 이런 부분들을 무력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북은 핵과 ICBM의 핵 탑재를 마무리할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2단계 쌍궤 단계는 이것 또한 시간 벌기용이고 북한의 진짜 딜은 6월 이후에 핵과 미사일이 서로 탑재되어서 완성이 100% 되었을 때 이걸 협박용으로 해서 실제 이 능력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려고 입증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적인 전 세계적 차원의 전쟁 위기를 조성을 한 다음에 극적인 북미 협상을 이렇게 타결 지으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요. 한국은 그때까지 가기 위한 뭐라고요? 도구, 미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우매한 문 정권은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말려든 게 아니라 아니 반항을 해도 그렇게 밀어붙일 건데 그냥 좋다고 옷을 벗고 있으니 뭐 그리 될 수밖에 없죠, 일이. 자, 그래서 김정은은 올해 안에 모든 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할 거고 시간과의 싸움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려 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남한에서 문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면서 문 정권이 전국 주도력을 잃게 되면 우군을 하나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의 지지율이 높을 때 우군일 때 이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연말쯤 가면 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선례가 지금부터는 본격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에요. 위태위태한데 저게 연말쯤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렇게 될 때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한테 발을 뺄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 북한의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북한이 믿고 있는 하나는 이거는 북한과 현재 문 정권의 핵심들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냐? 제가 좀 들은 것도 있고요. 김정은하고 이 문 정권이 기대하는 거는 또 하나의 변수가 6월쯤에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탄핵으로 몰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지금까지 전략이 다 무너지고 공화당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또 미국 전략이 바뀔 거기 때문에 6월에서 11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상을 이렇게 늦추면서 조정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걸 모르죠. 뭐냐? 미국에는 트럼프가 무너지면 마이크 펜스가 갑니다. 마이크 펜스는 매우 안정적인 인물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요. 펜스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재선은 100% 이긴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민주당도요. 트럼프를 두고 그냥 다시 재선을 치러서 트럼프한테 이기는 게 낫지 펜스로 교체되면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지금 문 정권은요, 미국의 무기를 수조원 구매하겠다, F-35를 사겠다 이러면서요, 군사훈련을 싹 연기해 놓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쌍계 문제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평화협정 국면으로 띄우면서 또 군사훈련을 더 연기할 거다. 이런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평화올림픽이 성공했고 북한이 도발 자제하고 있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동의하고 있고 국민들 다수가 지지한다면서 자신들의 지금 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구상을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정권의 수는 전부 빤히 보이고 또 수많은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어쩐다 하니까 지지율이 또 72%로 올랐다는데요. 그 뭐 90%로 올랐다고 하세요. 그건 너 마음대로 하길 바랍니다.